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서멀테이크 제품이고 구독자 이벤트 때 설문에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ITX 케이스예요. 2017년 타워 900이라는 케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와, 이 크기에 이게 뭐 냉장고야 뭐야 뭐 왜 이렇게 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크기를 대폭 줄인, 심지어 설치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ITX인 이 타워 10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시한 따끈따끈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존에 발매되었던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나름 매니아층에게 인기를 조금씩 얻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민트 색상, 그리고 그린 색상, 심지어 골드 색상까지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타워 100, 그럼 시작할까요? 자, 이 케이스의 외형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인형 뽑기 기계 같은 느낌의 레이아웃과 ITX 케이스이지만 조금 큰 편이에요. 이 스몰 폼팩터인데 사실 스몰은 아니거든요. 야, 뭐 이 정도면 ATX 보드도 들어가겠는데 하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작은데 크다? 일단 이 제품의 크기는 높이가 462.8mm, 깊이가 266mm, 너비가 266mm이고, 자, 외부 I/O 포트는 오디오 포트, 리셋 버튼, USB 3.0 두 개와 그 요즘에는 빠지면 굉장히 아쉬운 포트죠, C타입 포트도 하나 존재해요. 제품은 전체적으로 타공되어 있는 메쉬 패널과 강화 유리 패널이 적절히 섞여 있는 디자인이고,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인형 뽑기 기계 같은 그런 네모네모한 그런 디자인이죠. 타워 100과 비슷한 조립 방식과 레이아웃을 갖는 제품은 국내 정발된 제품들 기준으로 보면은 뭐 실버스톤의 LD03, 그리고 다크플래시의 DLH21 정도가 있겠네요. SSUPD의 메시리셔스도 약간 비슷하게 보이지만 앞서 말한 LD03과 DLH21이 가장 흡사한 조립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상단의 커버는 원터치 체결 방식이에요. 대신 누르는 포인트가 두 포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은 딸깍 소리와 함께 정말 손쉽게 이렇게 탈부착을 할 수 있는데, 상단 커버도 메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먼지 필터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쿨링팬도 상단으로 배기가 되게끔 번들팬이 달려 있고, 그 케이스에 이제 둘러져 있는 사이드 패널들을 분리할 때는 이 플라스틱 프레임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은 안 되고 볼팅 포인트가 있어요. 볼팅 포인트 4군데와 그리고 이 I/O 포트를 고정시켜주는 연결부까지 총 5군데의 볼트를 제거를 해야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저는 미리 다 빼놨어요. 그냥 들어 올리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의 뚜껑을 분리를 했으면은 이제 측면 패널을 분리를 할 건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상단 커버만 벗겨내면은 위쪽으로 슬라이드만 해주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패널 말고 양쪽에 있는 이제 강화 유리와 이 메쉬 패널이 섞여져 있는 이 패널은 굉장히 저는 좀 놀랬던 게
사실 이 강화유리 부분과 메쉬 부분이 각자의 독립된 패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판이에요. 한 판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신선했고, 그리고 타공되어 있는 이 패널들에는 전부 다 이렇게 먼지 필터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석 타입이에요. 굉장히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서멀테이크가 타워백에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게 많이 느껴지네요. 전면에 큰 강화유리 패널도 들어서 위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하단부에 있는 이게 그냥 이 샤시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패널이에요. 패널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나사가 박혀 있는데 손나사를 풀어 가지고 아래로 당겨 주시면은 분리가 돼요. 역시 이 패널에도 자석 타입의 먼지 필터가 붙어 있습니다. 뭐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손나사 풀어 가지고 파워 서플라이의 이 흡기 부분도 먼지 필터가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방식이에요. 사용 중에 케이스 후면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 샤시의 느낌이 견고하고 흔들림과 뒤틀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샤시들이 굉장히 낭창거린다거나 자, 그런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비슷한 구조의 케이스들보다는 크기가 사실 조금 커진 건 맞아요. 대신에 ATX 규격의 파워 서플라이도 그것도 최대 180mm까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멀테이크 로고가 붙어있는 이 커버 있죠? 이 커버도 분리가 가능해요. 간단하게 볼트 몇 개 풀면은 떼어낼 수 있어서 뭐 케이스 모딩이라든가 커스텀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ITX 폼팩터 케이스 치고는 깊이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타워용 쿨러를 설치해도 남아요. 이 케이스에 CPU 쿨러 높이 제한은 190mm까지 설치를 할 수 있고, 하이엔드급의 타워용 쿨러도 가뿐히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정도의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수냉 쿨러를 이 상단에 1열짜리 하나만 설치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기는 해요. 번들로 제공되어지는 팬은 상단에 1개, 그리고 이 후면이죠. 후면에도 번들팬이 하나 있어가지고 총 2개의 번들 쿨링 팬을 제공하고 있고, 이 후면의 패널도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쿨링 팬이 있기 때문에 이 쿨링 팬은 이렇게 보조 패널이 하나 더 있고, 이 부분에 뭐 하드디스크나 SSD 또는 쿨링 팬도 설치할 수 있어요. 저처럼 패널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부착을 하시면 돼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30mm의 길이까지 설치를 할 수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델은 기가바이트의 2070 어로스 모델이에요. 짧은 그래픽카드가 아닌데 하단 공간이 넉넉하게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조립한 시스템은 i7 1700F와 그래픽카드는 2070 어로스 모델로 조립을 해놓은 상태고, CPU 쿨러가 지난번 가성비 쿨러로 보여드린 리드쿨의 풍 AC3100 모델로 조립을 했는데, 케이스의 쿨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타임스파이만 돌려봤어요. 뭐 다른 것 이것저것 다 테스트하려고 하니 귀찮아서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뭐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CPU 등급에 비해서 다소 낮은 CPU 쿨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스파이 벤치 결과를 봤을 때 CPU의 최고 온도는 73도, 그리고 평균 온도는 65도, 그래픽카드의 최고 온도는 69도, 평균 온도는 62도가 나왔는데, 이 CPU 쿨러를 조금 더 등급이 높은 모델을 사용했으면은 뭐 어느 정도 발열은 ITX 케이스 치고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측면에 패널이 보시면은 메쉬와 강화유리가 반반씩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메쉬 부분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좀 괜찮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급의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메인스트림급으로 내려와서 그 정도 선의 하드웨어까지는 잘 받아내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영상을 시작으로 케이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별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분류하는 이제 카테고리는 해당 제품의 조립 편의성, 그리고 쿨링 능력,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 의견이 담겨져 있는 한 줄 코멘트 정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타워 100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립 편의성은 별 3개 중에 별 2개를 주고 싶네요.
편의성이 나쁘진 않아요. 이게 확실히 ITX 케이스 치고는 굉장히 큰 크기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성정리를 할 공간은 충분히 여유롭고, 다만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면은 패널들을 분리할 때 볼팅하는 구간도 많고, 그리고 측면 패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커버를 떼어낸다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별점 2점을 주고요. 그리고 쿨링 능력은 역시 별점 2점입니다. 뭐 추가로 흡기가 되는 팬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하지만 i7 1700을 이렇게 2만원대의 CPU 쿨러 하나로 돌렸을 때 뭐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메쉬 패널들의 역할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능력에 관해서는 별점을 2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는 별점을 1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사실 ITX는 ITX예요. 다른 굉장히 작은 ITX 케이스에 비해서 그래도 큰 편이지만 나름대로 좀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성은 이미 ITX라는 점에서 별점 1점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은 ITX 시스템 치고는 부피가 크지만 이 크기에 비해 뭔가 아쉬운 쿨링, 하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과 색상 정도로 남겨주고 싶네요. 끝!